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방금 전에 전해진 뉴스에 따르면 한 중국인이 인천공항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제주에서 성당에서 기도를 하던 우리나라 여성을 중국인 관광객이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다가 우리나라 고속단정을 고의로 침몰시키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고요. 또 불법 조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나라 고속단정의 침몰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역으로 자신들의 영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중국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대도 이제 한계가 있음을 중국 정부는 알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엄중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거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그야말로 냉정하고 이성적이지만 강력한 제재 조치를 촉구합니다. 그런데요,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럴 때야말로 그 의원 외교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경이 중국 어선의 그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폭력적인 중국 어선에 대해서 한포 사격도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어요. 예? 네. 네. 어제 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제 그 폭력적인 그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이 벌컨포 혹은 기관총 등 이 한포 사격 즉 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 또 이 경비 함정이 직접 그 중국 어선을 충격해서 그 제압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 실행 여부죠.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중국 어선에 대한 그 한포 사격이나 그 선체 충격 방식의 경우에 자칫 그 이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고 또 이제 그걸 그 결정한 함장이나 이 해경 대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사법적인 이제 책임 문제가 이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에서 함장이 신속하게 그 한포 사격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들이 좀 문제죠. 물론 이런 무기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죠, 당연히. 근데 우리나라 경찰들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도 그 총 차고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총을 던져서 잡아라. 총을 쏘면 안 돼. 골치 아프니까. 이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의 문제. 네. 제가 어제 그 신율의 시사탕탕에서 그 YTN 저희 TV에서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 인도네시아는요 중국어선 잡고서 선언을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중국어선을 폭파시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 저희도 어제 화면까지 보여드렸는데 직접적인 무기를 사용하고 러시아에서는 무기를 사용하다가 결국 중국 어민 한 명이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실종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거든요. 중국 어선에 대해서. 근데 이거 가이드라인 이것도 지키면 이거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가이드라인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단속 경찰관을 납치하거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그 도주하는 경우, 또 그 주변 어선 군단의 그 접근 등으로 그 나포 어선에 승선한 그 단속 경찰관의 그 안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예상이 되지만 과연 그걸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사법적인 그 책임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해경들이 이 휴대한 수총이나 권총 등 이른바 그 개인 화기 사용에도 상당히 그 소극적인 현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좀 확실한 그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중국 어선들 때문에 점점 그 단속 그 함정들에 대한 이 중화기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국 어선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진짜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해경이 이 중국 이 선원들한테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은 전 분명히 좀 못 받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국감도 종반이죠. 예? 그렇죠. 예. 네. 어제 이제 그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국감이 진행이 됐는데 이 서울대병원에 대한 이제 국감에서는 그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사인과 사망 진단서 문제가 역시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시에 대한 그 국토교통위 국감에서는 그 서울시와 그 중앙정부의 그 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이 다른 곳에 대한 그 국감과는 달리 그 여야 공수가 좀 뒤바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그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주치의인 그 백선아 교수 그리고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인 그 이윤성 교수가 이제 각각 증인으로 이제 나왔죠. 역시 이제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두고 병사라는 입장 그리고 병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의료계의 입장부터 이제 상당히 좀 충돌되는 상반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이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국감에서는 용산공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얼마 전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국토부가 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그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 추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김성태 의원과 그 이우연 의원 이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그 대립각을 세워서 그 대권 의지를 어필하려 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너무 그 정부 탓만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박원순 시장이 너무 그 자기 입장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 우리가 약자다. 자신은 그 중앙을 짝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박을 했다고 그러고요. 또 그 의원을 통해서 그 여러 차례 그 입장을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계속 그 강행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불통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맞받아치기도 했다고 하죠. 이 견제 아니에요? 대선 후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 서울시 국감에서 오랜만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그 질의를 하고 여기 대해서 이제 더민주나 야당 의원들이 이제 좀 보호막을 치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다고 하죠. 자, 그리고 새누리당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네요. 네, 이 새누리당은 이제 국회의장은 검찰 고발을 했고요. 야당 대표는 이제 윤리에 제소한 꼴이 됐는데 새누리당은 그 90명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탈북권유 발언을 그 근거 없이 비난하고 이 사죄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정현 대표의 그 단식을 이제 비하했다. 이런 이유로 박 위원장을 이제 국회 윤리위원회에 그 제소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이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의 현재 그 북핵 문제를 운운을 하는 것 등은 현재 그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다른 애국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는데 어제 이제 바로
새누리당 의원 90명이 이제 윤리에 그 제소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당 그 성금주 수석 대변인 어제 논평에서 이 박 대통령이 같은 그 국무회의 석상의 그 발언에 대해서 이 남북 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야당 대표의 그 충언과 고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요. 예. 네, 그 청와대와 여권 그리고 국민의당의 그 대립각이 상당히 좀 신박해져 가는 것 같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국민의당은 손해나는 거 없습니다. 청와대하고 그런가요? 각 세우면 그만큼 급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전 이런 걸 보면서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맞습니다. 자꾸 이 고소 고발하고 이거 뭐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거는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실상 국감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산적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고 백남기 농민 문제라든지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 또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지금 때문에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국민의당 천주영배 전 대표 전화 연결해서 국감 이슈부터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전정배입니다. 예, 예.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자, 지금 우리 천정배 전 대표께서는 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시죠? 예, 보건복지위에 점으로 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보건복지위의 가장 핵심 사안은 농민고 백남기 씨 이 사인 문제죠. 그죠? 뭐 핵심일까는 뭐 모르겠지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아마 내일 모레 그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보건복지부 감사 때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주치의가 돼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사망 진단서에 사인으로 쓰여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것은 외인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서울대가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그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진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연하죠. 사실은 뭐 너무 명백하고요. 국민 누구나 다 알죠. 예. 또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의학에 대해서 조금 그 사망 진단서를 많이 본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 백남기 농민처럼 다른 이제 타인의 폭행이나 외부적인 충격으로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이게 사인을 외인사라고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제가 본 바로는 천 대표님 조금만 수학이 입에서 떼어보시겠어요? 지금 이게 근데 수학이 입에 가까이 돼서 나는 소리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만 띄워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사인을 보면은 직접 사인, 선행 사인 이렇게 구분해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직접 사인이야 서울대 병원이 쓴 대로 다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죽고 그런 거 아닙니까? 폐가 정지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는 이제 선행, 궁극적인 사인은 대체로 이런 경우에, 대체로가 아니라 100% 이런 경우에 외인사다,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지요. 근데 이 문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5일날 대한의사협회, 이게 전국 의사들이 다 모여있는 단체 아닙니까? 예. 이 협회가 성명을 발표해서 이 점을 명확히 했지요. 사망의 종류는 직접 사인으로 결정해야 되고 백남기 농민의 경우에 외상성 요인이다 이렇게 그런 뜻의 성명을 발표했어요.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특검안이 지금 발의가 됐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죠. 지금 특검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제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예. 새누리당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의 심각성은 뭐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공권력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민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치명상을 입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공권력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이건 뭐 절대 규명돼야 할 문제인데요. 근데 그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뭐 부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재빨리 영장도 신청하고 했던데 사실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 맞고 쓰러진 지가 아마 작년 11월 14일이었으니까 거의 10달이 넘도록 그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부터 지금 10달 동안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유야무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동안 고인 가족들이 아주 사건 발생하자마자 나흘 뒤엔가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예. 또 그동안 뭐 야당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들도 수없이 수사를 촉구했는데 검찰이 깡그리 무시해 오고 있지요. 근데 이런 검찰에 더 이상 수사를 맡기자는 겁니까? 아무리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당장 특검을 해야죠. 이건 도덕성과 정의의 요청입니다. 예. 자, 요거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 90명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정현 대표 단식 조롱을 했고, 예? 뭐, 여러 가지 선전포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윤리위에 제소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정치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 들어가고 있죠. 예. 어떻게, 지난 총선에, 소수당으로 전락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 하고 있는 것 저희도 이해가 가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이 그렇게 최소한도의 금도나 절제를 하지 못하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야당 총수를 상대로. 아니 백남기 사건이나 백남기 농민 사건이나 잘 수사하도록 하고 해야지 뭘 지금 그걸 가지고 무슨 고발을 했다고요? 예. 근데 김진태 의원은 또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은? 예? 김진태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김진태 의원의 우리 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여러 터무니없는 그것도 금도를 넘었지 않습니까? 무슨 장애인들께서도 분노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을 참 다들 언급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과거에 제가 법무부 일할 때 또 거기 검사로 일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유성엽 의원이 공정성장인가요? 비판한 데 대해서 같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졌습니까? 안철수 의원으로? 그래요? 아직 국민의당은 대선 룰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 당은 최근에 당원 당규 작업을 했고 대부분 다른 부분들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대선 후보를 뽑는 룰만큼은 유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당이 좀 더 개방적인 자세, 또 민주적인 자세, 공정하게 대선을 뽑는 그런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 측이 같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이거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네요. 같은 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질문 어렵게 하시니까 답변하기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요것도 중요한 건데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통합경선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야당 통합경선이요. 그러니까 야권 후보 통합경선론인데 이거는 이제 이 국민의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예? 예. 이거 그러니까 뭐 문재인, 안철수 뭐 야당 모든 대선 후보들이 통합 경선하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무슨 여러 방법을 지금 뭐 결정하거나 할 때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야당의 통합 이전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치판이 더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뭐 새누리당과 이제 야당 사이에 여러 가지 극한 대결의 정치가 계속돼 왔고 또 대선 구도도 그렇게 짜여져 왔는데요. 이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심지어는 그동안 새누리당에 있던 분들 또는 지금도 있는 분들조차도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라면 뭐 서로 한번 힘을 모아볼 수도 있는 그런 큰 구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야당의 힘을 모은다. 그러니까 야당 현재 야당이 현재 야권이라기보다도 박근혜 정부와 같은 정부가 다시 탄생해서는 안 된다. 좋은 정권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을 야당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의 야당 내에 뭐 통합이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모색해야 된다고. 그러면 통합 경선론도 그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뭐 그래 볼 수 있겠죠. 예. 반기문 안철수 단일화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구나 반기문 총장은 어떤 정치적 비전과 입장을 가지고 출마할지 아직은 오리무중인 상태 아닌가요? 그분이 친박 후보로 나오는 것인지, 또는 그분도 정권 교체의 의지를 가지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것인지조차도 아직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친박 후보로 나온다고 그러면 친박 후보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가 그게 가당키는 한 일인가요? 그래서 앞으로 반기문 사무총장 그분이 우선 어떤 정치적 비전과 태도를 가지고 나오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친박 후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 길에 나선다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후보는 반기문 총장이 친박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 그죠? 그분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 정세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국내 그럴 리가 없다. 모르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는데요. 좀 자주 좀 이렇게 목소리 좀 들려주십시오. 많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지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제일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한 주의 딱 중간. 오늘 수요일이죠. 자, 7시 39분 28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딱 중간에, 이 중간날 수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연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요일 미세먼지와 안개가 시야를 좀 어지럽게 한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안개가 짙었던 여주 일대로 큰 사고가 있었는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 북여주 나들목 진출램프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다행히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수리터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어서 이 뒤로 1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가는 길 연희램프 부근 고장차가 있습니다. 3차로에 고장 차량과 운전자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안전 운행하셔서 안전하게 통과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직은 파주, 양주, 고양 일대로 안개가 짙은 편이기 때문에 시야 확보하시고 꼭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내년 4월에 개헌 국민투표하자.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어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바로 전날 청와대가 그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한 상황이라서 김성태 의원의 발언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직접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청와대가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랬는데 바로 다음 날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에서 이제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시간이나 명분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도
나름대로 시대적 사명으로 만들어졌지만은 3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을 담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예요. 예. 더군다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통일까지도 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끊임없는 이런 갈등,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환경 분야, 이런 헌법의 가치를 부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죠. 중요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은 실질적으로 내년 4월 12일이 마지노선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때를 놓치면은 또 10년, 20년 흘러갑니다. 자. 정권 잡는 사람이 뭐 할 일 없다고, 이 개헌으로, 권력 창출 동력을 갖다가 뭐 정권 초반기에 이걸 버릴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청와대는 왜 반대할까요? 청와대 입장은 지금 북핵, 그리고 미사일, 경주 지진, 태풍, 그리고 어려워진 민생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이 여차 잘못하면은 국정의 동력을 잃고 이 개헌 논의의 블랙홀에 다 빠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우려를 한편으로 하는데, 제가 과거에 이 개헌 사례를 보더라도 1987년 그때 개헌했다고 해서 가장 권력 구조를 바꿔내는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그 개헌에서도 우리 국가 경제나 또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나빠진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대려 지금 여소야대가 된 이 정치 현실에서 대통령께서도 많은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청와대가 내년 초쯤 레임덕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 기습적으로 개헌을 청와대, 대통령 주도로 발의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참여하고 또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개헌 논의의 로드맵을 잡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결론은 헌법 개정을 이렇게 제안하는 권한은 국회도 있고 대통령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연말 연시점에는 상당한 깊은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친박들 있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친박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 내 친박 비박 뭐 이러면서 뭐 개파 정치할 지금 겨를이 없죠.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굳이 물어보신다면은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개헌의 시기나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인식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지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내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반기문 총장을 민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친박들이요. 예? 그 반기문 총장이 뭐 저희 새누리당의 특정적인 어떤 개파가 민다고 하면은 더 부담스럽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실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새누리당에 못 오게 하는 결과랑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우리 새누리당 그릇에 담는 부분은 절대 특정 개파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전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총장 임기를 마치고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실 일이 계시면은 그걸 정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면은 내년 대선에 본인이 참여한다면은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의 뜻이고 본인의 진정성에 기인한 것이야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회유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되면 개헌에 그거 나왔으면 바라는 측이 개헌에 찬성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으로 나와도 그 주변 사람들도 이 개헌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세계가 다 알다시피 예.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 통일, 안보, 국방 이런 쪽만 애치를 맡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 한마디로 권력도 분점이 이루어지고 그런 정치적 부담도 덜한 가운데 알겠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반대할 가능성 높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앞으로 내년 대통령 대선에서 지금 헌법에서의 이런 저항적 대통령에 빠져들겠다. 예. 본인이 좀 지지도가 좋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 개헌 논의를 좀 거부하고 예. 지금 현행 상태를 존중해 가고자 하는 그런 후보들은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낼 수 없다고. 자, 그리고 청와대가 끝까지 개헌에 반대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청와대가 끝까지 반대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헌법 130조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만들면은 그 안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민투표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반대하더라도 갈 길 가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쉽지 않죠. 역대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개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가 반대하면 그냥 포기하시겠네요. 사실상 끝까지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이 개헌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입장으로 가면은 사실상 개헌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뭐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죠? 예. 청와대 반대.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